자, 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자, 가스계 소화설비 설구 프로그램 이 성능 인증이 3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소방교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의 뭐 단골처럼 나오는 부분이니까 어떤 게 바뀌었고 어떤 게 시험에 넣을 만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이게 좀 실무랑 연관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이제 시험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개정 이유는 뭐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 내용은 2019년도부터 시작됐죠. 뭐 국정감사에 뭐 지적이 된 내용부터 해서 쭉 이슈가 됐는데 그중에 크게 이슈가 된 부분이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원래 더 많았는데 이 파란색 부분 정도만 일단은 좀 도입이 된 것 같고 두 번째 그 FK 5112가 이제 성능 인증이 취소가 되면서 많은 이슈가 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5년, 6년 만에 이제 바뀌었네요. 주요 내용은 요런데 요거는 좀 지금 뭐 이해하기 좀 힘들고 자, 개정 변경 전후 신고 대집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변경 전, 변경 후입니다. 자, 목적은 한번 보시고 자, 요 적용 범위가 조금 변경이 됐네요. 원래는 없던 게 신설이 들어왔죠. 적용 범위는 이 세 가지를 두고 있네요. 첫 번째는 설계 프로그램의 설계 매뉴얼과 설계 프로그램의 유행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하고 인정하는데 이 기준이 적용된다. 하나가 명시를 됐고 두 번째는 그 제품 검사. 자, 설계 프로그램을 인정을 받고 이 향후에 이제 방호구역에 가스계를 설치를 하려면 이 제품 검사를 받습니다. 이 제품 검사를 받을 때 설계 도서와 설계 프로그램의 그 산출 결과가 일치하는 여부, 그다음에 설계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이 기준으로 한번 이제 개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자, 세 번째로는 매뉴얼에 명시되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 뭐 인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적용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딱히 시험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 자, 용어에 보시면 이게 이제 들어온 게 자, 8, 9번입니다. 8, 9번. 자, 첫 번째 영어는 뭐 이제 설비가 좀 더 명확해진 거고 8, 9번은 불용 체적이래 불용 체적. 자, 데드 볼륨이라 그래가지고 자, 가스계 소화약제가 방출 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 위에의 약제가 체류할 수 있는 배관 부분의 체적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화약제가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밸브로 이렇게 나가죠. 만일에 여기가 이제 선택 밸브입니다. 자, 일부분의 선택 밸브를 열어서 가스계가 나가면 만일에 이 약제가 이제 기동을 하면 이 약제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이렇게 가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약제가 이렇게 가야 정확한 약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부분,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불용체적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불용체적비는 전체 배관 체적의 불용체적의 백분율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용어가 뭐 요거는 딱히 시험 넣을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용어 자체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약제가 소화에 직접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제 양을 조금 여유를 두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조. 자, 3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이게 135회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가스계 설계 프로그램이. 근데 이게 설계 매뉴얼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왼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왼쪽은 이제 옛날 거니까 신규부터 할게요. 자, 설계 매뉴얼은 이제 하나, 최대 배관비, 둘, 셋, 넷. 여기 1번이 삭제됐죠. 그리고 T분기 설계시 제한 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가 좀 구체화됐네요. 뭐 첫 번째 T 지점까지의 최소 거리, 그다음에 T분기 방식과 T부속분 설치 시 분기 전후 직관부 배관 길이 최소 최대의 약제 분기율 조금 더 많이 상세해졌네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 헤드에 관한 제한 사항도 원래는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네 개가 흐트러져 있던 게 요렇게 합쳐지면서 좀 내용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최소 설계 압력, 최대 압력 편차, 그다음에 오리피스 단면적의 최대 최소,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 7, 8은 위로 올라왔으니까 삭제됐고, 9번, 10번, 10의 2, 배관의 최대 수직 상승 높이. 요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자, 가스계는 이렇게 약재가 있으면 저 위에까지 헤드가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죠. 이 높이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압력 손실이 생깁니다. 그 압력 손실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에 설계해 왔는데 이게 이제 어, 수직 상승 높이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좀 기준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번부터 요 10의 2까지는 그 소화약제의 관련된 부분이고 11번부터는 어제 설비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약간 중요성이 좀 덜한 부분이죠. 그래서 11번부터 14번까지는 약간 설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작동 온도, 설계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그다음에 13번은 삭제됐고, 그다음에 설계 및 작동 방법 이런 것들이 이해됐네요. 그다음에 15번까지네요. 15번. 그래서 1번부터 여기 이제 1번 삭제했으니까 2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쓰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 4조 설계 프로그램 이것도 이제 설계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이제 삭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설계 프로그램을 읽어보면 자, 설계 프로그램은 3조 1호부터 10호 이하까지 규정한 항목의 내용이 계산되고 표시 출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10조이면 여기까지 소화 약제와 관련된 여기까지 맞죠. 소화 설비는 프로그램에 좀 딱히 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삭제됐고, 세 번째는 1항에 따라 계산된 설계값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의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어야 된다 해서 설계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것만 놔뒀네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좀 더 힘들다 봅니다. 자, 그 다음 설계 프로그램의 적용성 확인해서 이게 이제 신설이 됐는데 원래 신설은 아니고 여기 있던 내용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좀 더 구체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원래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 좀 어렵습니다. 내용 어려운데 요거는 한번 그냥 좀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자, 밑에 보시면 조금 멀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음, 요 7조에 보면 세칙이라고 세칙. 이 세칙이 이제 뒤에 여기 보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세칙에 보면 이제 요 조항이 있죠. 요 조항별로 해서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세칙하는 세칙의 부분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5조는 시험에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온 부분이죠. 유효성 확인 시험. 자, 유효성 확인 시험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크게 바뀐 거는 1번은 좀 비슷한 것 같고 2번이 좀 바뀌었습니다. 2번이 보시면 뭐 이제 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20개 이상의 시험 모델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제출해야 된다 해서 1번, 2번 분사헤드 개수, 뭐 호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험 모델별로 1호부터 10호까지의 외에 최소 3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실책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자, 그리고 사망이 보면 신설이 되는데 이것도 신설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여기 있던 부분이죠. 여기 있던 부분을 좀 더 부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개 모델 중 실제 확인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모델 20개 중에 실제로 이제 소화 시험을 해서 확인하는 시험 모델은 다음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 해서 이런 내용이 좀 추가됐네요. 네, 그리고 4번, 그다음에 5번, 6번까지 해서 유효성 시험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이것도 이제 방출 시험 이래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부터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조금 더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밀 시험, 방출 시험은 기밀 시험 요 0.27 메가파스칼에 10분간 80% 이상 된다.
방출 시간, 다음 표죠. 이 방출 시간에 대한 표도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하게 됐죠. 활용해 나온 물은 뭐 A급, B급 따라 가지고 10초 뭐 이렇게 초수가 되어 있죠.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방출 압력 설계값의 10%. 네, 평균 방출 압력은 뭐 어떻게 하라. 방출량, 그다음에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 종료 시간. 모두 이제 바뀌었네요. 이 바뀐 거는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분사 헤드 방출 면적 시험. 이것도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더 이제 명확화됐습니다. 소화 시험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비교해 놨으니까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조에 보면 세칙입니다. 세칙. 자, 운영 방법, 성능 시험 방법 및 제품 검사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인 세칙을 소방청장을 승인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이분이 맡겼는데 세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칙은 어, 6개월 뒤에 발효합니다. 그 내용이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발령한 날부터 6개월 위에 시행하니까 6개월 뒤에 원래 개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조, 9조 그냥 보시고 그다음에 별표 1, 별표 1도 보면 변경 전후를 변경해놨죠. 이런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라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쁜 부분은 제가 다 표기했기 때문에 한번 실무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자, 별표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표 제가 4까지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변경 전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정문 제가 이렇게 전문을 넣어놨고 마지막으로 세칙입니다. 세칙. 자, 세칙이 보면 2025년 9월 22일 날 시행이죠. 원래 개정인데 미리 좀 이렇게 미리 미래에 될 걸 해놓은 것 같아요. 6개월 뒤에 시행이니까. 여기 보시면 기준의 운영 방법에서 우리 3조에 나온 부분 있죠. 이제 설계 매뉴얼 부분. 매뉴얼 부분은 어떠한 매뉴얼로 하라고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라 실무하시는 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앞에 그 기준이 나오고 기준이 난 다음에 나올 수는 있지만 당장은 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프로그램 4조. 그다음에 4조 2 적용성 확인 있죠. 아까 내용이 어려웠던 부분.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효성 확인 이런 부분 있죠. 그다음에 기밀 시험, 이렇게 방출 시험, 봉사애들 면접 시험 확인 시험, 그다음에 소화 시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인정 관련된 성능 반복하고 시험 항목 이런 부분들이 실무할 때 필요하겠네요. 자, 그다음에 시험 순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품 검사 시험은 이렇게 1번, 2번에 거쳐서 이렇게 판정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칙은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시면 설계 매뉴얼, 그다음에 설계 적용성 확인, 네, 유효성 확인.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다음 시험에 좀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